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장식 상무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주에도 우세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좀 주목도를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상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박스권이다. 그리고 박스권인데 또 아래쪽에 또 있네. 예, 그러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 언제 올라가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갖게 했는데 마지막 날 소폭 하락했죠. 한 1포인트 1.88% 그러니까 하락의 마지막. 수요일 날 1.88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약간 좋은 조짐들이 그날부터 좀 보였는데요. 거래 대금이 9조 원 넘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짐이 살짝 보였었어요. 예, 그런데 목요일과 금요일 그 조짐을 현실화시켜주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2600선을 넘어섰죠. 2601.28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61선이 저항선, 12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61선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고요. 121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스권이 계속 얇아지고 있죠. 이 안에서 한참 한 달 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61선, 이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졌던 이 61선을 훅 뚫고 올라가면서 61선을 살짝 이 지지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물론 이제 하루만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루 이 61선 위로 올라간 게 하루 거래일이 거의 1거래일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으로 확실히 작용한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목요일 날 9조 5천억으로 상승하고 38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금요일 날 11조 9,952억 원, 약 한 12조 원으로 2,600선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죠.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1조 원 넘게 이틀 동안 샀습니다. 목요일 날 1조 2천억, 그리고 금요일 날 1조 680억 원 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강하게 좀 올라갔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수급적으로는 금융투자가 거의 한 1조 정도 샀기 때문에 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 물론 투신도 3거래일 연속 샀지만 매수 금액이 상당히 좀 미미하죠. 이 금융투자가 중심이 됐다는 게 상당히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지만 기관이 1조 넘게 순매수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시장을 상승시켰다라는 점. 이런 점은 굉장히 지난주 같은 경우 답답한 시장 월화수에서 목금 시원하게 뚫어주는 이 막힌 관을 뚫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이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 주 후반에 강한 모습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금융투자에서 이 바스켓 매매 비슷한 모습으로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을 좀 쓸어 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수급적으로 제가 금융투자가 좀 많이 사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투신 3거래일 연속 샀다. 그런데 매수 금액은 좀 약하다. 근데 투신보다 좀 더 많이 산 게 사모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가 목요일 날 1,050억. 그리고 금요일 날 약 한 8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금융투자가 앞장서서 이 기관을 이끌고 갔고요. 그 뒤에 사모펀드와 투신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코스피는 펼쳐졌습니다. 외국인 주간 매매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 네이버가 1위인데요. 사실은 기관이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매수 금액은 좀 약한 모습들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이 네이버를 좀 많이 샀다라는 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AI 서비스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 클로버 X 도입으로 인해서 체급이 이제는 올라간다. 시장에 그런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아래쪽에 내려와 있었죠. 가격적으로도 좀 싸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그동안 움직였었는데, 최근의 모습들 보면 네이버가 훨씬 좀 강하죠. 이런 모습들. 외국인이 네이버를 강하게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코 그룹주를 샀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거의 다 조정받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2차 전지가 힘이 좀 빠진 모습들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두 종목 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어려울 때 그 시장이 그리고 연말로 갈 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럴 때 사는 종목들이 있죠. 은행주와 통신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T, SK텔레콤까지 대표적인 은행, 대표적인 통신 종목들을 샀는데 가격적으로도 사실 부담이 확실히 좀 덜 하고요.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그리고 배당도 잘 주죠. 이 두 섹터가 은행과 통신주. 그러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확실하게 좀 보고 있다는 게 이 매수 종목에서도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 종목 샀습니다. 라 그러면서 매수가 거의 다 몰렸는데요. 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샀죠. 특히 9월 달 들어서 거침없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의 매수를 보여주다가 지난주 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 특히 목요일 날은 하루에 3,446억 원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주 후반에 강하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이 지난주 일주일간 보면 굉장히 크질 않아요. 그렇게. 근데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거의 3,560억 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 2위가 포스코홀딩스거든요. 이 두 종목 합치면 5천억이 넘습니다. 매도 금액이. 이 두 종목이 거의 매도의 대부분을 좀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으로 좀 넘어가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사실은 다 삼성전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샀는데 기관은 일주일 동안 1조 넘었어요. 1조 82억 900 1조 829억 원. 1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SK 하이닉스가 3,128억 원. 이 두 종목 합치면 1조 4천억이죠.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이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목요일 날 5,664억 원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로 3,5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금요일 날은 거의 금융투자 혼자 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3,630억 원 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3,236억 원. 이 두 종목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봤고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본 것도 있지만 매수 3등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봤다는 게 매수 종목에서도 살짝 보여지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919억 원 사면서 이 기관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바스켓 성격으로 좀 담긴 했는데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많이 쏠려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반기 실적 기대감 사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강한 시장이 오늘 펼쳐지기는 이 두 종목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전기전자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윗단에 있는 종목들 많이 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도 샀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은행주도 샀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약했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나았었는데 이 지난주에는 코스닥은 하루 상승했어요. 목요일 하루 상승했고 그리고 나머지 4일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종가가 914포인트였는데 9월 15일 종가는 899포인트로 코스피는 사실 많이 상승했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쪽에서 좀 움직여주면서 61선과 121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이 지지선으로 그동안 많이 작용했는데 여기 붕괴돼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이전에 코스피와 같은 좀 약해진 모습들 보여주고 거래대금도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10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목은 10조 원이었고요. 거래대금도 좀 떨어지고 이 지수도 좀 하락하면서 수급이 코스피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주간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본다라면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이 가장 좀 많았습니다. 알테오젠, 메디톡스, 셀바스 AI, 차바이오, 텍, 뷰노, 삼천단 제약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좀 갈렸어요. 일부 반도체는 매수하고 또 다른 반도체는 매도를 했는데, 이오테크닉스와 원익 IPS, ISC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실 좀 강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 외국인들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좀 최근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한몫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으로 넘어가면 외국인과 확실하게 상반되는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기관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0억 넘게 매수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이 금요일 날은 좀 매도를 하면서 312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터와 바이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JYP 엔터와 YG 엔터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디어유 뭐도 매수를 했고 바이오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에서 유진테크와 하나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도 같은 반도체라 그래도 매수가 좀 매도가 갈렸었는데 기관도 갈라지는 모습. 뭐 같은 반도체지만 뭐 파도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기관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매수를 했는데 LNF랑 포스코 DS는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본다라면 주간 단위에서 같은 섹터 안에 있더라도 사실 하는 일 비슷하더라도 좀 매도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좀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면 CPI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 초반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CPI 걱정이 많았죠.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CPI 나오고 나서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아니고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증시 변동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이 박스권 하단에 사실은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언가 안도할 만한 이유가 필요했는데 CPI가 발표되고 나서 박스권 하단에서도 이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좀 진정이 됐죠. 핑계거리를 좀 찾아놨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FOMC가 이전과 달라진 뷰는 아니다. CPI가 높게 나왔지만 이전에도 시장 매파적이었고 이번에도 매파적이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 다시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좀 진정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 진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지속이 됐고 달러와 채권은 계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이 지난주에 변동성은 적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심리 현상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소급 흐름과 더불어서 미증시 흐름까지 지난주 흐름들 함께 쭉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FOMC가 있는 한 주인데요. 이번 주에 다른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FOMC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 FOMC 물론 그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뭐 90%가 넘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이 금리 동결 이전과 이후의 다른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이 0.4% 이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가면 유로존 7월 경상 수지 그리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8월 건축 허가와 8월 주택작공 그리고 캐나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중에서는 월요일날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면 물론 이제 FOMC 얘기도 드리겠지만 한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일본 8월 수출입 동향, 중국 LPR 금리 결정이 있는데 1년과 5년이 있습니다. 중국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좀 낮죠. 3.45%와 4.2% 각각 1년과 5년물이었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들 이런 언급들이 금리한 이후에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전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1%였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0.5%입니다.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 8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FOMC입니다. 금리가 5.5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결하겠죠. 사실은 이 11월과 12월도 동결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계속 강경 발언한다. 그러면 11월, 12월 다 확인하고 금리 상단이 5.5다라는 걸 보고 내년으로 좀 편안하게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상단이 5.5 정도다라는 뭐 시장의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라면 11월, 12월 확인하기 전에도 시장은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의장의 발언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은 유로존 9월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미국 2분기 경상수지, 그리고 9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이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와 8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BOE 통화정책회의 있는데 5.25 동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 청약이 있고요. 그래서 두산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9월 마켓 서비스업 PMI와 이 BOJ 통화정책회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날 미국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FOMC를 가장 강조를 주셨는데요. 일단 금리가 동결되는지 여부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 주도 주 후반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국내 증시도 다시 박스권 들어올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2601포인트로 넘어갔었는데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 다시 하락했죠. 박스권 다시 아래로 조금 떨어질 텐데 박스권 상단은 제가 2,500에서 2,600으로 말씀드렸었는데 2,600보다는 주중에 살짝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은 2,500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로 그대로겠지만 박스권 상단은 주중에 조금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정도.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이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주에서 주도주가 어떤 주로 넘어가는지를 여전히 탐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한번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더 찾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은행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9월 FOMC 동결 전망하고 있고 11월은 33%, 12월은 40%의 인상 확률, 여전히 인상 확률은 낮죠. 금리 상단은 5.5일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중에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전략 한 주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주에는 FOMC가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국내 증시 또 추석이라는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망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예상 밴드 2,500에서 2,630선으로 본다는 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